안녕하세요. 동심연구소 교육강사 박희경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집의 놀이 환경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겠죠. 어머님들 기나긴 보육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잘 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엄청난 인내와 끈기로 잘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가진 생각은 어떨까요? 한 공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영상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되시던가요? 부모도 지쳐가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신나게 뛰놀며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요. 집안에만 있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제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쩍 많아진 짜증,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랑 떨어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네요. 이런 행동 보면 우리 부모님들 어떤 반응 보여주시나요?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읽어 주시나요? 부모님들도 지치다 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반응 보이셨을 겁니다. 엄마의 반응에 놀란 아이가 이렇게 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에 돌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의 일기인데요.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고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는 아이의 일기. 얼핏 보면 재미있지만 아이의 마음이 표현된 문장 같아서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소에는 안 보이던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요즘 들어 유독 많이 보인다고 하는 문제 행동 3가지를 살펴볼까요? 부쩍 짜증 부리는 아이들 때문에 하소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생각해보면 이런 일상 속에 짜증 안 내는 아이들이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4세에서 7세 아이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짜증 역시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짜증내지 않고 떼쓰지 않는 아이들은요, 어른이 돼서도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짜증을 낸다면 아유, 우리 아이가 감정 조절 연습을 하는구나 라고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걱정되시겠죠? 영아기 시기 아이들은요,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사라지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만 3세가 넘어서 계속된다면 관심 가져주세요. 문제는 안 그러던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불안한 요소는 없는지 또는 양육 환경에서 폭력적인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환경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분리불안은 영아기 시기 때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요. 안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양육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과한 스트레스로 육아하는 시간 동안 집중과 관심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어머님 어떠세요? 몇 가지 아이 행동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결국 아이들의 불안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익숙한 생활 패턴은 아이의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집의 하루 일과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일과를 꾸려야 될까 막연하신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3가지 팁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뭔가 비슷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니게 될 원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등의 큰 틀을 함께 해주신다면 아이가 원에 갈 때 큰 도움을 받겠지요. 두 번째,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뛰어놀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놀면 위험해서 안 돼.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영상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 동심연구소 키즈TV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필요치 않고 아침, 저녁 5분씩이어도 되니 꼭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가져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시간 중 1시간은 우리 아이에게 꼭 집중해 주세요.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놀아주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같이 그린다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하거나 아이와 새로운 노래를 배워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의 웃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어머님이 아이에게 집중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대단한 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1시간을 위한 다양한 놀이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